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 보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통해서 요즘 새롭게 배운 게 있습니다. 사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을까요?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투자에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왜 똑똑하니까 돈도 잘 버는 거, 투자도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물론 많은 똑똑한 분들 중에서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오류는 이런 똑똑한 분들이 생각보다 자주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오류. 정확한 명칭은 류딕 오류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헛똑똑이 오류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할 때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받은 책 중에 하나가 블랙 스완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최근에 다 읽었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나심 탈레브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블랙스완의 원래 뜻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18세기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실제로 발견이 된 거예요. 백조 하면 백이니까 밝은색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기존의 관찰과 경험으로는 이를 예측을 못했었죠. 하지만 예측과 다르게 검은 백조가 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은 요즘 예측을 벗어나서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이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를 통해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 학습과 지식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제한적이며 허약한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일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뚱보 토니와 존 박사가 같이 살았었대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뚱보 토니는 객관적으로는 과체중은 아닌데 다만 체형 탓에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아 보였대요. 비싼 맞춤 양복을 쫙 걸쳤지만 조금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금팔찌를 막 걸치고 털이 수부룩한 두툼한 손 그리고 특유의 감초 사탕 냄새가 뚱보토니의 인상,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 인상과는 별개로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대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마당발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일한 골칫거리는 체중, 몸무게였는데요. 토니는 미국 사람인데 가끔 애리조나주에 있는 다이어트 캠프에 가서 밥을 막 굶고 살을 빼긴 했지만 돌아오는 1등석 비행기 안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원점이 되었다고 해요. 높은 자제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뱃살 관리는 잘 안 되는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뚱보토니는 1980년대 초반에 뉴욕시의 한 은행 신용장 담당 부서의 사무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시키는 모든 잡동사니 일을 다 맡았대요. 이후에 작은 기업에게 대부를 해주는 자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자리로 승진을 했고 거대 은행에서 자금을 얻어내고 관료 체계의 작동 규칙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서류 작업에 대한 노하우를 다 파악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보듯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 직원 신분이면서도 기업 청산 절차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산을 취득하는 일에도 관여하면서 배우고 나중에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작은 마을의 금고에서 돈을 빌려주고 주유소를 매매하는 사업도 했다고 해요.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뚱보토니는 힘 하나 들이지도 않고 돈을 버는 놀라운 수완을 타고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도 노동도 회의도 필요 없이 자기 방에서 여흥을 즐기듯 간단한 거래만 했대요. 추가 요금 없이도 1등석을 얻어내기도 하고 꽉 찬 주차장에서 인맥이나 혹은 개인적인 매력을 발휘해가지고 없는 자리도 확보해내는 빼어난 능력도 보유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존 박사는 원래는 전기공학을 공부한 박사였지만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통계학에 모두 능통한 덕택에 보험회사 시뮬레이션 담당으로 채용이 됐대요. 보험회사에서 설계, 시뮬레이션 파트는 진짜 똑똑해야 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의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꼬장꼬장하게 약간 마른 체격, 그 검은 양복에 안경을 쓴 사람이 바로 존 박사. 그의 집은 뚱보토니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서로 마주치지도 않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존 박사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시간표의 달인이기도 하고요. 일과가 시계추처럼 딱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존 박사는 근면하고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어요. 토니와는 반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존 박사의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보였대요. 근무 시간에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이런 존 박사와 뚱보토니는 참 극과 극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서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앞면이 나을 확률과 뒷면이 나을 확률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쉽나요? 존 박사는 당연히 50%지. 앞 또는 뒤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의 확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 거지? 뚱보토니는 이 얘기를 듣고 막 하하하 하고 막 웃었대요. 어림없는 소리. 현실에서는 그런 50% 게임을 하는 사람은 봉 아니면 사기꾼이야. 공정한 게임을 기대하다니. 허허허. 현실은 99번 던져서 모두 뒷면이 나왔으면 동전의 앞뒤 확률이 똑같다는 가정이 무조건 잘못될 거라고 합니다. 토니가 은행 다닐 때부터 알았었는데요. 이런 헛똑똑이들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데다가 너무 일에 지쳤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 작업을 딱 걸면 딱 쉽게 넘어갈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뚱보토니의 말이 왠지 틀린 것 같지 않아 보이죠? 뚱보토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존 박사는 완전히 약간 틀에 박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뚱보토니는 이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뭔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루딕 오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딕은 라틴어 루두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게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치 온라인 게임을 잘하는 논리를 현실 세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운도 많이 따르는데 그 게임의 이론을 현실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루딕 오류라고 합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왜 학창시절에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수재가 사회에 나가서는 적응을 좀 못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공부 못하고 낙제생이었던 친구들이 큰 돈을 주무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응용의학 분야에서인가 노벨상을 수상한 분 중에 낙제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낙제생이 노벨상까지 가능하네요. 실제로 제 주변에 똑똑한 언니 오빠들, 형들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수학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성적도 너무 좋고 컴퓨터도 엄청 천재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데 사실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날렸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못해요. 암암리에 이렇게 친구들끼리만 사실 아는 진실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루딕 오류는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용어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스스로가 믿는 이론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똑똑이가 정리한 이 가설이 맞을 확률이 매우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논리가 틀린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예를 들면 금융투자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한다가 자기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살 때, 팔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론은 맞으니까 현실이 정확히 딱 이론은 아닌데도 완벽한 이론이나 분석,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상황 같은 현상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한 현실을 고정된 이론에 맞춰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향을 루딕 오류가 발동된다고, 그리고 헛똑똑이 오류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똑똑함이 가끔은 지나치게 틀에 잡히게 되어서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이나 기대하지 않았던 의사결정을 빠르게 해야 할 때 실수를 하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바둑을 잘 둔다고 삶에서의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나지는 않죠. 학교에서의 배움, 게임의 법칙은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론처럼 아름다운 가설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무질서한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금융 투자를 할 때 시장 앞에서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요. 저도 오늘 루딕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훈, 똑똑하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잘 모른다고 기죽지도 말자. 투자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보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현실 세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우선 똑똑이라도 해야지 오류라도 범할 텐데.